15년 차 직장인인 유 씨는 최근 직장 생활에 큰 고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. 바로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답답할 정도로 일을 못한다는 건데요. 해당 직원은 납기일을 못 맞추는 건 기본, 심지어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무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. 최근에는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걸리니까 오히려 떳떳하게 공부 시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. 해당 직원이 나가기 전에 스트레스로 본인이 먼저 퇴사를 할 것 같다는 유 씨. 그는 이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별별 상담소만 하면 다 그냥 이혼 이러세요. 오늘 이혼 아닙니다. 차라리 퇴사 그러세요. 자, 오늘 사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보죠. 네, 일단 유 씨는 40대 남성이고요. 15년 차 직장인입니다. 지금까지 굵직한 회사만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한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복지가 되게 좋고요. 스타트업 특성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고스펙자들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. 유 씨는 이 부서의 팀장입니다. 4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. 이 부서의 특성상 바쁜 시즌이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. 하지만 지금껏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왔고요. 오히려 다들 회사 성장에 대한 의지가 커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일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일명 빌런 직원 때문에 팀이 그냥 바그락바그락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최근 일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직원 하나를 채용을 했는데요. 그 해당 직원은 30대 중반이고 6년 차를 직원인데요. 문제는 이 업계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대학에서 석사까지도 졸업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마 그 중견 기업 등에서 이랬기 때문에 스펙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면접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괜찮고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3개월 수습 기간 때도 열심히는 했는데 조금 느리긴 하지만 열정적이고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아무래도 수습 때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딱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렇습니다. 이제 너무 속보이는 건데 수습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앞으로 초과 근무 안 하겠다. 물론 이제 초과 근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1.5배 정도 주긴 주지만 사실 뭐 초과 근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. 그런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선발을 할 때 우리 팀은 초과 근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면접 볼 때 저는 초과 근무 하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? 상관없다고 해서 뽑은 건데 전부 다 바쁜 시기에 초과 근무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혼자서 딱 퇴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. 이 가정의 달 휴가 기간이라든가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그 시기가 있잖아요. 그때는 본인이 초과 근무가 없어도 초과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남아서 추가 수당을 받아간다니까 정말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. 자,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, 그러니까 이 빌런 직원 말고요. 이 주인공, 직장인 15년 차. 네. 아니면 이 정도면 그래도 산전수전,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했을 텐데 말이죠. 6시가 이제 퇴근 시간이죠.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이 일반 직장인들 퇴근 시간인데 6시에 뭐 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퇴근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.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막내가 이 유 씨한테 물어봐요. 선배, 저 선배는요 혹시 대표 아들입니까? 그렇죠. 왜 맨날 저 시간에 나갑니까? 당장 라고 그런 말 나오죠.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로. 혹시 낙하산 타고 왔냐? 낙하산이냐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. 아니 우리만 야근하고 근데 포상휴가도 같이 받고 이게 말이 되냐?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유 씨가 얘기를 좀 합니다. 다른 직원들은 영향을 미치니까 좀 이렇게 주의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초과 근무가 말 그대로 정해진 근무 시간 아니고 계약서에는 6시가 퇴근이다. 이거 뭐 선택권 내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 저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어요, 또. 근데 유 씨가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. 이 해당 직원이요. 팀원들이 쭉 있으면 그중에서도 딱 중간 연차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손이 좀 부족해지면서 그 아래 연차가 하는 일을 이 직원이 맡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직원한테 그 신입한테 업무 좀 배워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자기가 후임한테 일을 배워야 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싫습니다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심지어 자기 일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싫다면서 다른 직원에게 넘기든가 말든가 저는 제 일만으로도 너무 바쁩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아니, 박 변호사님. 네. 그러면은
지 일은 잘하는 거예요? 잘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. 만약에 정시 퇴근하더라도 정말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낸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직원들이 2시간이면 할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요. 능력이 없는 건지 뭐 일부러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럼 다른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더 문제가 있습니다. 항상 맡기면 자기한테 어려운 걸 준다. 아,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.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요. 그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가가지고 계속 다른 부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자기가 제일 일도 많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좋은 직원이다 이 안에서.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다른 과 부서들은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또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팀장님 뭔지 알겠어요. 이거를 잘합니다. 손바닥을 잘 비빈다고요? 어쨌든 이 사람이 일할 때 빼고는 평상시에 그 성격이 좀 털털하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게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직원들한테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. 왜? 같이 일을 안 하니까. 그리고 또 그 윗사람들한테 아까 그 MC께서 이렇게 손을 비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말이 잘하는 달변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라든지 과장급에서는 상당히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유 씨가 윗사람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요. 저 친구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윗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후배 직원을 욕하는 거 아니라라고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 신입 지원이 아마 상당히 달변이기도 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스타일이다. 그렇게 인정이 되네요. 아, 그러니까 참 이 유 씨 입장에서는 이런 참 빌런 직원 교수님 이거 어떻게 자기가 무슨 오너 요즘엔 오너여도 이렇게 함부로 부당해고 뭐 딱 하는 거 못 자르거든요.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그 좀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든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박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요.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일을 시켰는데 일을 갖다가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 공부를 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왜 아까 시킨 거 안 하고 지금 영어 공부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전 회사에는 영어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. 지금 이거는 영어를 많이 써서 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제가 회사 일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핑계를 대니까 뭐라 말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의 순기능이 있긴 있어요. 뭐요?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수양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구타 유발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마음 수양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자관 이게 자칫하면은 윗사람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이 먼저 쓰러지겠는데. 자, 그런데 최근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해당 직원이 오히려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던 이 사연의 주인공 유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. 네, 갑자기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. 호출을 당했는데 이 직원이 유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 사유를 보면 일 시키고 자기한테만 빨리 달라고 닥달을 한다. 또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사건건 감시를 하고 시비를 건다. 본인이 먼저 퇴근했는데 그게 안 입고 온지 대답도 안 해서 눈치가 너무 보인다. 또 초과 근무는 의무가 아닌데 안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.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유 씨가 정말 괴롭힘을 했나 싶은 내용들이잖아요. 하지만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럼요.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니까 뭐라고 한 거고 일을 이렇게 늦게 처리하니까 빨리 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유 씨는 오히려 본인이 이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로 탈모가 올 지경이었는데 역으로 신고를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탈모 유발자는 용서가 안 됩니다. 네. 독특합니다. 예.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 정말 갑질을 당한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박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? 제대로?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답답한 직원에게 진짜 한 소리 했는데 이 세상에 이걸 갑질로 신고를 하네? 박 변호사님.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.
근데 사실 이거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. 특히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했잖아요.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소명이 된다 그러면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얘기를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 직원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야, 진짜 이거 한 번 빠진 머리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큰일 난 거죠.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이 직원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한 거를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간별로 그거를 윗사람 대기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, 그것도 안 통하면은 아예 일감 주지 마세요. 아무것도 주지 마라. 놀고 먹게 하세요. 그럼 자기가 6개월이면 나갈 거예요? 안 나갈 것 같은데. 나갑니다. 진짜요? 자, 교수님은요?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화를 내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쭉 적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인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처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힘드시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저렇게 하면은 환영받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. 왜 그러냐면 이 진상 활당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어느 조직에 간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.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그 정도가 심하냐 또는 뭐 좀 덜하냐 해서 좀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,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저런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다 없다? 본 적 있죠. 당연히 있죠. 어떤 조직에나 있습니다. 자기 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자랑만 해서 능력은 없는 사람. 근데 놀라운 거는 평생 저래 살아요. 진짜.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. 이 사람도 모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겠죠. 그래서 앞에 우리 패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아주 냉정하게 대해서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, 저는 솔직히 가정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관심이 덜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들 각자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한이님, 탈모 유발자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. 저도 경험자예요 하셨고요. SYD님, 저런 애들 일 안 주면 더 놀더라. 그냥 편히 놀더라 하셨습니다. 러브마이셀프님, 현실은 저런 애들 승진이 더 빨라요.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별별 상담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